네, 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들고 계신 두 분 모셨습니다. 조홍천, 김성태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 조홍천 의원은 정치 시그널 나이트에서도 이 네.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만 먼저 한 분씩 총평부터 좀 듣고 갈게요. 조 의원은 어제 하셨으니 김성태 의원부터. 아무래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는 민주당의 이렇게 탄핵 남발이 대한민국의 국정 혼란뿐만 아니라 사회적 대불행을 이렇게 이미 암시하고 예. 그걸 실행한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법적인 판단을 통해 가지고 이제 민주당의 정치적 그 과도한 행위가 헌재를 통해서 특히 이제 심판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과연 이제 이 타협 없는 대통령 권력과 또 과도한 독단과 입법 그런 권력 남용, 탄핵 남용으로 점철되어진 그런 입법 권력을 지금 현재 상태로 그대로 유지했다가는 네. 대한민국이 온전치 못하다는 그런 국민들 판단이 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기다리는 심정들이 정말 피가 마르는 그런 상황이죠. 예. 조 의원은 좀 더 생각을 정리해 보신다면 어제 선고는 한 줄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어요? 좀 덜 익은 밥을 꺼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설익은 밥이 나와버렸다. 예. 예를 들어 그 기각이 5명이라고 하지만은 네.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서는 김복현 재판관과 나머지 4분 재판관의 의견이 갈렸잖아요. 예. 근데 그 뭐 얼마든지 의견 조율이 가능할 한 정도의 그런 이슈였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게 또 갈라져서 나왔고 또 대통령 권한 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에 네. 대해서 과연 깊은 고민이 있었느냐 라는 점도 조금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아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평의에 주력을 하느라고 그렇게 심도 깊은 평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두 사건이 그냥 같이 계속 굴러가니까 헌재가 좀 부담이 됐고 또 결국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부터 먼저 예. 처리를 하고 떨어내고 홀가분하게 네. 뭐 전념하자 그런 의미로 아마 조금 설익은 밥을 꺼낸 거 아닌가. 뭔가 충분히 좀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 중에 예. 하나가 이제 네. 종천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지만은 이제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이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인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리트머스지로 이렇게 봤잖아요. 예. 문제는 그 내용이 하나도 안 담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적법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판단이 안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사전에 이제 힌트를 주지 않겠다는 그런 헌재 내부의 묵시적 아마 재판관들끼리의 동의가 네. 있었어요. 예. 이제 그 부분을 판단하지 않고도 한덕수 총리의 이제 탄핵 심판에 이제 기각은 큰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고 예. 만일 한덕수 탄핵 심판의 그 인용 분위기가 강하고 셌다 그러면은 네. 그 문제를 갖다가 적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정문에는. 근데 그걸 이제 드러내고 갔다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판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헌재 입장에서는 특히 어제 5명 기각 2명 각하 한 사람 인용 이 내용은 네. 앞으로 정말 헌재가 결정문을 쓰기까지 첩첩산중이거나 그런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이게 평의가 이루어지고 최종 판결까지 내려면은 얼마나 또 시간이 더 필요할 건지 네. 그 판결이 그나마 어렵게 이루어져도 결정문을 쓰는 데까지는 한 일주일이 소요된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번 주에
이 문제는 쉽게 결정날 문제는 아니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의견이 갈린 사람들 중에 좀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오히려 기각 안에서 갈린 분들보다는 기각 중에서도 소수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과 또 나 혼자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이 두 사람의 의견이 좀 충돌하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재판관 미임명 문제와 관련해서 정계선 재판관은 이게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복형 재판관은 위헌도 아니고 법률 위반도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네. 이 두 사람의 간극은 되게 커 보여요. 정의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뿐만 아니고 예. 특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하지 않은 거, 추천 의뢰하지 않은 거 그것까지도 포함을 시켰죠. 네. 근데 헌법재판관들이 뭐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탄핵이나 뭐 위헌이나 위헌 심판이나 뭐 그런 결과를 쭉 수년간에 걸쳐 가지고 본 바에 의하면은 그 개인 간의 차이를 평의를 통해서 굉장히 녹여내고 일치시키는 네.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별도 의견, 보충 의견이 있더라도 이렇게 완전히 대립하는 듯한 달라지는 듯한 뭐 그런 거는 잘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한덕수 총리의 탄핵에서 이제 두 분이 같은 걸 두고 완전히 좀 달리 보신 거죠. 네. 법관들 그리고 특히 헌법재판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양심이 저 개인의 양심이 아니고 직업적인 양심이거든요. 네.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양심. 그러니까 자기 소신이 있더라도 헌법재판관이라는 그 필터를 하나 끼워 놓고 지금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예. 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정계선 재판관 얘기하시는 거죠? 뭔가 판결문에 적시된 표현들 때문에. 예, 거기다가 예. 뭐 예를 들어 이제 헌법재판관 미임명 같은 경우는 정계선 재판관 자기 자신의 문제이기도 했거든요. 예.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 세 명의 문제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도 그 중에 일부죠.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렇게 그 날석에 그 결정문 의견을 네. 써서 마치 그 한덕수 총리의 권한 대행이 자기들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애초에 안 되게 하는 그런 의도로 한 걸로 그렇게 악의적으로 지금 계속 해석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상설 특검을 후보를 추천 의뢰하지 않은 것은 한덕수 대행 자신이 비상계엄의 공모, 묵인, 방조 예. 했다는 혐의가 있는데 그거 덮으려고 또 안 한 거다. 네. 그런 증거가 과연 그 기록 중에 있었을까요? 그걸 그렇게 단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기록과 증거를 토대로 한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심증 같은 걸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거군요. 사감이 엿보인다 이거죠. 예. 결정문에 어쨌든 두 사람의 의견은 엇갈렸고 따져보면은 기각과 인용과 각하 안에서 네 갈래 의견이 표출이 된 그런 결정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설익은 상태로 나온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튼 이제 결론은 났지만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가 좀 임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압박을 좀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어제 좀 취재진이 질문을 했더니 여기에 대한 답은 안 했는데 뭐 지금대로라면은 한덕수 총리가 계속 임명하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이제 대통령 또 직무 대행으로서 복귀하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뭐 산불을 비롯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또 취임 이후에 지금 동상 또 이제 문제, 예. 간첩 문제 이런 걸 지금 이제 대미 전문가로서 통상 교수 전문가로서 그런 분야도 뭐 눕고 떨 새 없이 대응하는 시간이 부족할 것이고 지금 이제 산불
뭐 진압 부분도 이 엄청난 희생과 함께 엄청난 지금 피해로서 국민 불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현재 마 재판관 뭐 인정 여부 가지고 그 임명 가지고 지금 현재 본인이 심사숙고할 시간 자체가 없어요. 없었죠. 네. 네. 그렇기 지금도 때문에 없고. 네. 과연 지금 현재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 지금 복귀해가지고 제일 시급한 일이 그 일이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8명 재판관 가지고 충분하게 탄핵 심리 이루어지고 선고했잖아요. 예. 근데 왜 굳이 뭐 마흔에 이 사람 더군다나 지금 현재 대통령 직무대행이 대통령도 아닌 사람이 대통령 직무대행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신중하게 이건 판단하겠다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데 그걸 가지고 또 뭐 복귀하자마자 마흔에 또 뭐 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 또 탄핵할 거야 그 이야기는 못 꺼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한덕수 지금 이제 대통령 대행께서는 더 신속한 지금 국제 외교 관계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산불 진압 뭐 비롯한 어려운 이 민생 경제에 그래도 예. 대통령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그런 행정 공백, 국정 공백이 없다는 걸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 근데 민주당에서는 마은영 후보자 임명 안 하면 재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어제 이제 엄포를 놓기 시작했죠. 근데 그 법률적으로는 가능한가요? 아니 물론 가능하죠. 가능한가요? 예. 또 같은 사유로 탄핵 소추 뭐 같은 사유가 될지 어쩔지 지금 행위 자체는 또 달라지는 거니까. 예. 근데 뭐 정무적으로 그게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그 민주당 쪽에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죠. 네. 그러니까 그 당 내부에서도 아마 반대가 굉장히 심할 겁니다. 뭐 탄핵 못해서 환장했냐라는 예. 생각도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게 위헌 위법이라고 하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뭐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윤 대통령 탄핵을 하고 있는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킬 예. 그런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엿보이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네. 방금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8명 가지고는 6명은 안 되지만 예. 8명은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네. 뭐 요사정이 지금 변경이 없는데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해야 됩니다. 임명을 해야 되지만은 아마 한덕수 총리의 마음 깊은 속에는 왜 자꾸 국회가 다수당의 일방 독출을 하냐. 한 명씩 하고 나머지 한 명은 합의를 해왔던 그동안에 유구한 전통이 있었는데 네. 그걸 깨고 그냥 힘자랑 해가지고 나 2명 할 거야. 이건 좀 안 맞지 않냐. 더군다나 이념적으로 뭐 인민노련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의문표를 붙이는 사람한테 그걸 민주당 일방적으로 저렇게 했어야 되겠냐라는 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안 하려고 봅니다. 다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마은혁 재판관이 후보가 우여곡절 끝에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온전한 재판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동안의 생채기가 너무 낮고 네. 주홍 글씨가 완전히 붙어졌어요. 예. 정교선 재판관도 와서 저 완전히 독자적으로 혼자 딴 의견을 내고 막 그러는데 네. 마은혁 재판관 들어오면 오죽하겠냐 음. 라고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또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임명이 돼도 마은혁 재판관이 그걸 또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의식 안 한다면은 헌법재판관의 존재의 자체가 또 상당 부분 손상이 되고 해서 참 개인적으로 그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의 위상 또 재판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신뢰 네. 같은 게 손상된 것 같아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마은혁 후보자 얘기를 하시니까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워낙 좀 많은 공격과 비판을 받다 보니까 국민들도 그분의 어떤 과거 이력 같은 걸 너무 많이 알게 돼서 좀 임명되더라도 문제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 재판관인들이 이제 뭐 대통령 국회 뭐 그렇고 뭐 이렇게 다양한 이제 추천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유지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마은혁 재판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만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네.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11차례 변론 기일에 이분이 뭐 심리를 한 차례라도 지켜봤습니까? 안 그러면은 그 수많은 지금 현재 사건 기록들을 하나라도 보고 이거 심판에 참여할 수 있냐 이거. 예. 변론 저 재개 그런 측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변호인 측에서 만일 변론 재개 요청 들어가면은 그럼 변론 갱신 절차가 또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러면은 그 엄청난 논란을 갖다 어떻게 헌재가 또 감당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지금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탄핵 심판,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저는 만일 민주당 입장에서도 끝까지 그런 건 마은혁 재판관 또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총리 대행 복귀했지만은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이면은 헌재도 그러면은 변론 재개 절차를 또 갖춰서라도 예. 마은혁 재판관 참여시켜 가지고 다시 이 지금 현재 절차의 명확성, 예. 절차의 정당성에 헌결이 문제가 안 잡히게끔 해가지고 심판을 해달라. 그런 입장 내요. 만약에 그러면 국민적 판단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예.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은 그 결정문에 서명을 할 수 있는 그 재판관은 예. 재판한 재판관이다. 그러니까 변론 기일에 한 번이라도 참여를 그렇죠. 했어야 그렇죠. 되네요. 예, 그거 안 하면은 서명을 못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임명을 하더라도 변론 갱신하고 다시 저 절차를 약식으로라도 밟지 않으면은 네. 서명을 못 하는데 네.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예. 지금 같은 맛이라서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의 그 이 이슈에 묻혀가지고 잊혀져 버린 대법관 한 분이 계십니다. 마용주 대법관. 마용주 대법관. 네. 이분도 역시 12월 말에 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어요. 네. 다 잊고 있었네요, 저희가. 근데 이게 이분이 임명이 안 됨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를 못 합니다. 전원 합의체. 예, 네. 13명의 대법관이 하고 있는 대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뭐 예를 들어 판례를 변경한다거나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한다거나 예. 혹은 소부에서 다룰 때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사건이 있으면 전원 합의체로 올리거든요. 네. 이분이 안 계심으로써 12명밖에 안 돼 가지고 홀수가 안 돼서 전원 합의체를 못 해요. 네. 또한 이분의 전임 대법관이 뭐 수많은 사건을 지금 갖고 있을 건데 그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역행을 하는 거죠. 저는 뭐 마은혁 재판관이 그렇다면은 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까지 임명을 안 하느냐 이건 내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러면 아마 뭐 야당 쪽에서 뭐 왜 대법관을 임명하고 재판관을 임명 안 하냐 그러고 뭐 난리 날까봐 지금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은 대법원의 온전한 기능을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한덕수 대행이 이 마용주 대법관은 눈치 보지 마시고 빨리 좀 임명을 예. 해야 된다라고 뭐 말씀드립니다. 여야 합의 절차대로 이제 인선이 마무리가 된 거면 임명을 하면 되니까요. 예. 그리고 예. 본회의까지 통과 다 됐다니까 12월 네. 말에. 저희가 이제 마은혁 후보자만 얘기할 게 아니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있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야겠어요. 왕실 대법관입니다. 지금 빨리. 예, 알겠습니다. 탄핵 선고가 일단 한덕수 총리부터 나오다 보니까 윤 대통령 선고는 그럼 과연 언제일 거냐 이게 가장 궁금한 것 같아요. 일단은 내일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있는데 이거보다 늦어지는 거는 좀 확실해 보이고요. 예. 그럼 언제일 거냐? 뭐 28일이라도 해야 된다. 뭐 민주당은 지금 당장 기일을 정해라라고 압박을 하잖아요. 그렇게 민주당이 헌재 재판관들 그러니까 이 탄핵 선고 일정까지도 못을 봐가지고 헌재를 압박하는 것은 이는 너무나 몰상식한 정치 행위죠. 예. 말 그렇게 해서 말 헌재가 공교롭게 또 그때 탄핵 선고가 이루어져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러면 어느 진영이든 결국 그 선고에 대한 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왜 오늘날 지금 헌재가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지금 뭐 사실상 어제 한덕수 총리 뭐 이 부분의 탄핵 심판에서도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그냥 뭐 단 한 자도 거기에 언급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그동안 정치권에서 그 수많은 압박을 했기 때문에 네. 자신들이 쉽게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안 서요. 두 번째는 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일부 헌결이 있더라도
밀어붙인 그러니까 헌재 내부에 자성이 있는 겁니다. 헌재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이 마쳐진 그 소추 의결서 내용대로 그런 준비기를 잡고 그다음 변론 뭐 길을 통해 가지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심리가 됐으면 또 모르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측 변호인은 배제한 가운데 헌재와 국회 탄핵 소추팀이 내란죄 부분을 드러내고 앞으로 변론기를 진행시키겠다. 즉 그 말은 그쪽 두 사람 양 진영에서 짜고 친 결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의 비판이 나왔었죠. 헌재 심판에 대한 불신이 처음 딱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솔직하게. 뭔가 철회 네. 부분에 있어서 좀 교감했다 그런- 이런 식의 그런 게 의혹. 이제 바로 네. 절차적 정당성의 심대한 이제 헌결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지금 현재 구속 취소 결정이라는 이 변곡점이 또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것도 뭐 한마디로 영장 전담 판사가 구속 기간 계산 셈법 잘못해서 이걸 그런 차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이 한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내란죄 본안 이 재판장이에요. 본안 이 재판을 마치고 나면 그 재판 결과를 내야 되는 그 재판장이 공수처 같은 경우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과연 이 내란죄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지 예. 의문이 든다. 이거부터 네. 이제 정리하고 가자 그랬잖아요. 예. 그 말은 만일 그걸 정리하지 못하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1심 판사 입장에서는 내란죄 이거 쉽게 말하면 각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왜 좀 공수처가 적법한 수사 기관이 아니고 물론 검찰도 공수처의 공소 제기 요구에 따라서 검찰이 기소를 했지만은 네. 바로 그 본질적인 문제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예. 지금 헌재 입장에서도 최소한 공수처의 수사 기록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뉴스 그거라도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헌재 내부가 얼마나 지금 복잡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어제 한덕수 총리 이제 또 탄핵 심판에서 갈라진 그 헌재 재판관들의 그 판단 내용들을 그게 앞으로 그 수많은 평의를 하면서도 좁혀 나간다고 하더라도 예. 그게 판결까지 언제 갈 거며 또 결정문을 또 언제 그렇게 맞춰가지고 이 결정문이란 걸 두고두고 역사에 남는 건데 예. 그런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되고 일부 헌결을 유지한 가운데 일국의 대통령을 갖다가 파면한 게 맞느냐? 네. 당장 지금 그 문제에 봉착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헌재가 명쾌한 아직까지 답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리를 하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항소심 선고는 내일 아닙니까? 예. 당연히 이게 빠르질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검주 내에서도 목요일 헌재 지금 일정상 일반 또 헌재 일반 심판 사건 예, 또 선고를 해야 된다고 선고를 해야 하네요. 돼요. 네. 그러면 인위적으로 뭐 거의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4월로 넘어간다 이렇게 4월로 넘어갔나? 근데 4월이라고 하면 저희가 또 기억하고 있는 날짜가 하나 있는 게 4월 18일. 예,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럼 그것도 넘길 거냐? 이게 좀 그럼- 궁금한데. 그런 거는 못할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8분인데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죠. 문재인 대통령 때. 예. 그러면 그 후임도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 본인은 정부 정지 중에 있고 그때 당시에 뭐 탄핵이 안 됐다는 걸 전제로 할 때 그러면 대행해야 되는데 황교안 대행 때도 대통령 임명직은 임명 안 했습니다. 예. 예, 국회나 대법원장 지명직만 했죠. 이거는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거 형식적으로 임명한 것보다는 훨씬 더 권한을 행사하는 그럼요. 거네요. 크게 대통령의 권한을. 물색을 해서 예. 그 사람을 후보자로 점지를 하고 검증하고 세평도 알아보고 하는 이런 복잡다기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대통령 임명 두 자리는 그러면 사실 그 8년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 가지고 10월 달인가 그제 그 빈자리 박한철 그 재판장 예. 소장의 빈자리를 10월 달인가 임명을 했어요. 네. 5월 달에 취임을 해서 예. 그러니까 상당 기간 이거는 골석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6분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 정족수가 7명이고 예. 그러면 재판 자체가 지금 다른 재판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내일
요번 목요일 날 일반 사건 선고한다는데 네.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목요일 날 그때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관여한 사건 다 떨고 간다는 거잖아요. 예. 안 그러면 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런 의미로 4월 18일은 아마 헌재가 절대로 넘기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 4월 18일 전은 결론을 낼 것이다.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 헌재 문 닫으라는 얘기가 절로 나옵니다. 결과는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연일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기일 지정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어제는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설치를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현장 최고위원회도 열고 그런 얘기를 했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로구청을 통해서 이걸 철거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지시를 좀 내렸는데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오 시장이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논란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극우 지지층에 눈도장을 찍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을 하더라고요. 민당 입장에서 오 시장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뭐 비판하기 이전에 지금 이제 국내적인 상황을 지금 둘러보십시오. 사실 민주당이 지금 현재 천막 칠 곳은 예. 광화문 여기가 아니라 산불 진압하는 거기에 소방관들과 또 자원봉사자들 많은 산불 오염된 이런 분들을 밤낮 안 가리고 자기 목숨을 지금 위협을 받으면서도 산불을 예. 진화하고 있는 그분들을 지금 현재 격려하고 또 뒷받침 지원하는 그런 어떤 제1당으로서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지. 예. 지금 산불은 산불이고 그냥 뭐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자신들의 그 정당 정치 행위를 갖다가 왜 천막치고 합니까? 멀쩡한 여의도 좋은 당사 놔두고. 그걸 좋은 당사 놔두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정치적 그 천막 그러면은 당사를 통해 가지고 결론은 그 수단의 최종 목적지는 뭡니까? 헌재를 정치적으로 압박해서 헌재가 처음부터 끝까지 조기 심판 요구 이걸 네. 헌재는 법에 정해진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6개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6개월 이내면 하면 돼요. 민행배 지금 헌재 소장 대행이 어느 쪽에 부릅니까? 모든 헌재 사건 다 접어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이거부터 제일 먼저 다루겠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두 번씩 막상 변론도 하고. 해보니까 이게 한마디로 절차적 정당 무시하고 그냥 뭐 일부 헌결이 있더라도 진행을 시켰는데 이게 심대한 문제에 봉착되고 나니까 막상 헌재 재판관들의 그 뜻을 모아 나가려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거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너무 이게 조기 탄핵에 염두를 둔 민주당의 정치적 요구 압박에 헌재가 휘둘러진 그 결과예요. 예. 거기에 대한 헌재는 지금 현재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네. 더 이제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그런 결과를 위해서 지금 현재 밤낮을 거르지 않아야 되는데 네. 그걸 민주당이 강화문에 천막 치고 또 헌재 빨리 이번 주 금요일 날 심판해라 그런다고 어떻게 헌재가 해낼 수가 있냐 이거예요. 저는 저 간단하게 예. 천막 당사 말고 그 여의도 옆 대나무 숲이라고 그 국회 보좌진들 직원들 보좌진들 올리는 올리는 네, 비공개로 올리는 커뮤니티. 예, 직원 인증하는 이게 페이스북에 돼 있어요. 예.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또 어떤 글이 한번- 올라왔나요? 아니 요건 행진입니다. 행진. 네. 광화문까지. 예. 뭐 좀 됐는데 도보 행진하는 거. 예, 짧아요. 하하호호 웃으면서 광화문까지 행진하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일까? 의원들만 가든가 보좌진들 사진 찍으라고 닥달하면서 데려가는 게 과연 무슨 절박함을 보여준다는 걸까? 자기 힘들다고 행진 빠지고 차 타고 중간에 합류하거나 중간에 몰래 빠져나가는 의원들은 국민 보기에 쪽팔리지도 않나? 요게 올라와 있습니다. 아, 요걸로 그게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언제 올라온 겁니까? 날짜가. 요 날짜는 3월 17일 좀 많이 됐습니다. 예. 여의도 대나무숲 저 한번 다시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예. 또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예.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